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보의 전단력 및 모멘트 방정식과 그 선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의 전단력과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정력학보다는 재료역학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일단 정력학에서도 그 기본 개념은 소개를 하고 있으므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에 보시는 이러한 보를 단순보라고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처음 보를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등장을 하게 되는 가장 쉬우면서도 일반적인 보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단순보는 한쪽은 이러한 식으로 핀 서포트 부분이 있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롤러 서포트로 지지를 하는 볼을 단순보라고 하겠습니다. 보에 대한 종류라든지 자세한 개념들은 재료역학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력학에서는 어차피 정력학에서 다루는 평형 방정식이 그대로 재료역학에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초 개념을 알고 다시 재료역학에서 보를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쉽게 보를 공부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보라는 것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어떤 부재의 수직한 힘만, 즉 이 보에 대해서 수직한 힘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P와 같은 이러한 수직력만 작용을 하는 부재를 보라고 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만일에 이 수직한 방향을 Y라고 하고 수평한 방향을 X라고 하게 되면 X 방향의 힘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면에 대한 수직한 힘은 없기 때문에 전단력과 모멘트만 우리가 고려를 하면 되고, 또한 이러한 선도를 간단하게 우리가 작성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재의 어떤 최대 모멘트를 구한다든지, 어떠한 부분이 전단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빨리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도를 그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단력과 모멘트를 알아보는 방법에는 그 전단력과 모멘트에 대한 그 이퀘이션, 즉 방정식으로 푸는 방법들이 있고, 또한 이렇게 바로 선도가 그려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기본은 방정식을 먼저 세워서 최종적으로 선도를 그린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방법이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러한 단순보에 있어서 하중이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 하중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방정식 없이도 바로 선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가 물론 여러분들이 보를 해석할 때는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다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질문을 받아보면 이러한 전단력과 모멘트 선도를 그리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규칙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형 방정식을 풀 때의 어떤 규칙과 이러한 선도를 그릴 때의 규칙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오는 어떤 헷갈림으로 인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첫 번째 이러한 보가 이러한 외력이 주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러한 강체에 있어서 우리가 미지의 반력을 먼저 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 이때 반력을 구할 때는 다음에 보시는 이러한 빔에 대한 부호를 일단 이 부분은 고려를 하지 말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평형 방정식을 푸는 방법으로 이제 반력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반력을 구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식으로 x를 물론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x를 잡아가도 되고 반대쪽으로 해서 잡아가도 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쪽 부분이 어떤 캔틸레버 빔으로 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제 x를 잡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러한 x의 거리값에 대해서 우리가 단면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단면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형 방정식을 세워서 이제 미지의 또 전단력과 모멘트를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력이 그 보통 일반적인 부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면에 수직한 수직력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지만, 이제 보에서는 이제 전단력과 모멘트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면에 수직한 힘인 그 수직력은 이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때도 이제 전단력의 방향은 이제 이 아래에 보시는 이러한 방향대로 어떤 플러스 방향을 잡았다라고 해도, 이때도 이제 부재를 그 해석을 할 때는 그 이 전단력의 그 플러스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었던 평형 방정식의 부호를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러면 이 부호를 언제 사용을 하냐라고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선도를 그릴 때 이 부호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력학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보에 작용하는 그 외력의 종류에는 지금 여기 A 부분에 대해서 이제 W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분포 하중으로 표시가 되어져야 하는데 일단 중간에 그 화살표는 생략이 되어진 것 같고, 이러한 식의 분포 하중과 그리고 하나의 점에만 작용하는 집중 하중, 그리고 지금 이 단순부에는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커플 모멘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포 하중도 이제 이러한 식의 균일 분포 하중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어떤 불균일하게 이제 작용을 하는 이제 분포 하중이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은 이제 뭐 삼각형의 형태라든지 어떤 원의 형태 등의 그러한 식의 이제 분포 하중이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분포 하중과 그리고 전단력과 그 모멘트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분포 하중을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결국 전단력이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전단력을 미분을 하면 이제 모멘트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선도를 그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최대 그 구피 모멘트를 구할 때 이제 그 개념을 활용을 해서 그 구하면 조금 더 이제 쉽게 이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재료역학에서 이제 다루기로 하고, 일단 지금까지 설명을 드려도 이제 뭔 말인지 바로 안 와닿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예제를 풀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예제는 그 빔은 아니고 이러한 어떤 그 축에 있어서 축의 딱 중심 부분에 이제 5kN의 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이제 A와 C 부분은 이제 베어링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진 부분이 되겠고, 이제 베어링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체 평형에서 우리가 서포트 부분을 다룰 때 이러한 식의 베어링은 이제 그 이러한 식으로 어떤 수직 항력만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그때 그 서포트를 다룰 때 이제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A와 C 부분에는 물론 뭐 핀 서포트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러한 부분에 이제 보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수평력은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직력만 우리가 다루면 되고, 또한 외력이 이러한 식으로 수직력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평력은 고려를 하지 않고 이제 수직력에 대한 이제 반력만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대칭이기 때문에 양쪽에 이제 2.5kN이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계산 없이 그 반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A 부분에 이제 위쪽 방향으로 이제 반력 2.5kN이 작용을 하고, 시점에도 마찬가지로 위쪽 방향으로 2.5kN이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면 이러한 식으로 반력이 이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그 전단력 방정식을 먼저 세우기 위해서 일단 A점으로부터 이제 임의의 거리, 즉 이제 이 집중 하중이 작용하기 전까지 어떤 임의의 지점을 x라는 거리로 잡아서 이제 단면을 했다라고 치면 다음에 그림처럼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 그림에서 이제 전단력의 플러스 방향은 아래 방향이 될 것이고, 이제 모멘트도 이제 플러스 방향은 이러한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이 경우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었던 평형 방정식을 풀던 방식 그대로 이제 풀게 되면, 일단 그 분포 하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되지는 않고 바로 이제 상수값이 나오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수직력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쪽 방향이 2.5kN이라고 하면 이제 아랫방향으로, 이때는 이제 전단력이 아랫방향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2.5kN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전단력 V는 이제 이러한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2.5kN으로 바로 산출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모멘트 같은 경우는 A점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모멘트의 그 평형 방정식을 이제 고려를 해보면 2.5x 2.5 곱하기 이제 이렇게 돌기 때문에 마이너스 2.5x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 부분은 플러스 m이므로 이제 두 개를 더한 것이 0이기 때문에 결국 m은 이제 2.5x kN으로 이제 이러한 식의 이제 우리가 이제 x가 들어가는 이제 방정식을 이제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x를 이제 이 집중 하중이 작용을 하는 부분을 지나서 이제 이런 반력이 작용하기 전에 어떤 임의의 부분까지를 이제 x라고 잡아서 다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잘라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이제 다음과 같고, 이때도 항상 우리가 미지의 반력은 일단 플러스 방향으로 도시를 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쪽 부분이 잘렸다라고 하면 아랫방향이 이제 전단력 V는 플러스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그 모멘트는 플러스 방향이므로 일단 이러한 식으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평형 방정식을 풀 때는 이제 이쪽이 플러스면 이제 이쪽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평형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단 그 시그마 fy 이꼬르 제로라는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일단 위로 가는 게 2.5, 이제 아래로 그 마이너스 5kN, 그리고 전단력 V도 우리가 V의 방향은 플러스이지만 이제 평형 방정식을 풀 때는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V가 되어서 이제 이 방정식이 0이 되어야 하므로 이제 V는 이제 마이너스 2.5kN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때는 이제 이 전단력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모멘트 평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모멘트 그 방정식을 이제 산출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형 방정식을 풀었던 방법으로 풀면 최종적으로 모멘트는 10-2.5x로 우리가 이제 모멘트 방정식을 이제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러한 전단력 선도와 이제 모멘트 선도를 한번 그려보면, 일단 전단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x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상수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제 이쪽 부분에서의 그 전단력의 방향은 이제 아랫방향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때 구했을 때 아랫방향이 그대로 이제 마이너스 값 없이 2.5kN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랫방향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플러스 2.5가 되게 되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쪽으로 잘랐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2.5kN이 나와서 위쪽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그 오른쪽 부분에서의 전단력은 이제 아랫방향이 플러스고 윗방향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마이너스 2.5는 이제 이 x라는 점이 0이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전단력이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모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트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 방정식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 거리 값들을 대입을 해서 이제 선도를 그리면 되고, 일단 이제 0에서는 이제 이쪽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쪽 부분에서는 0이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0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일단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2를 대입을 하면 이제 그 모멘트의 값은 5가 되게 되므로, 일단 정력학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전단력을 미분한 것이 이제 모멘트라고 했으므로, 일단 이러한 그 상수를 미분하면 이러한 1차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이제 직선의 형태로 나오게 될 것이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하다 보면 이제 이러한 식의 선도를 그릴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최대 모멘트 값은 이제 5로 우리가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하중이나 외력과 반력이 주어졌을 때는 굳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정식을 풀지 않아도 이제 바로 이러한 식의 선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대로 이 방향을 그대로 이제 이 선도에다가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위쪽 방향으로 이제 2.5kN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식으로 위쪽으로 일단 2.5가 올라가게 되고, 일단 5kN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쭉 가다가 이제 5kN이라는 이제 외력을 만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2.5였고 이제 아랫 방향으로 5km만큼 가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마이너스 2.5까지 가야지 이 부분이 이제 5kN이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반력을 만나기 전까지는 또한 어떤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쭉 가다가 다시 이제 위쪽 방향으로 2.5kN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이러한 식의 선도를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방정식을 풀지 않아도 이제 금방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단력이 아니고 이제 굽힘, 그 모멘트 선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전단력을 미분을 하면 그 모멘트가 된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일단 이 부분이 일정하게 같기 때문에 이제 직선의 형태로 나오게 될 것인데, 이때 이제 이 직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로 될 것이냐 마이너스로 될 것이냐는 이 x를 기준으로 이제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직선의 기울기는 플러스가 되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가 되게 되고, 또한 최대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모멘트, 이 부분까지의 모멘트는 이제 전단력이 그 미분을 해서 나온 게 모멘트이기 때문에 이제 역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결국 모멘트를 적분한 것이 결국 이 전단력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각형으로 플러스 부분의 사각형 부분의 넓이 값이 바로 이제 최대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쪽 부분까지의 길이가 2m고 이쪽에 전단력의 크기가 2.5이기 때문에 이제 최대 모멘트는 5로 손쉽게 여러분들이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굳이 이러한 방정식을 세우지 않더라도 이제 간편하게 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식으로 안 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이제 모두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어떤 목재 빔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식의 어떤 삼각 분포 하중이 작용을 했을 때에 그 전단력 선도와 그리고 굽힘 모멘트 선도를 그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식의 이제 불균일 분포 하중이 나왔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 우리가 발력만 구해가지고 바로 이러한 선도를 그릴 수 있었던 반면에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러한 식으로 이제 방정식들을 세워서 이제 각각의 어떤 포인트별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선도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이제 일단은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이러한 식의 서포트 부분의 반력을 먼저 구해야 하고, 따라서 반력을 구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일단 삼각 분포 하중일 경우에는 일단 전체 이제 집중 하중은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될 것이고, 이제 작용점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도심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다루겠지만, 일단 삼각형에서는 이제 이 3분의 2 부분이 되는 지점이 이제 도심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집중 하중은 이러한 도형의 도심에 작용을 하는 것이므로, 일단 9 곱하기 3분의 2를 하면 이제 6m가 되는 부분이 이제 집중 하중이 작용하는 부분이 되고, 따라서 이제 그렇게 집중 하중으로 고쳐서 이제 평행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반력을 구해보면, 이제 이쪽 부분은 9kN,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제 18kN으로 이제 반력을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임의의 지점으로 이제 x라는 거리를 잡아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보면, 일단 전체가 이제 분포 하중으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x라는 거리를 하나만 잡아서 이제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의 방정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거리값마다 전단력을 고려를 하면 되고, 일단 어떤 임의의 점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평형 방정식을 세워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포 하중은 항상 이러한 식의 집중 하중으로 고쳐서 이제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전단력을 먼저 살펴보자라고 하면, 이때도 이제 평형 방정식은 이제 시그마 fy = 0라는 방정식을 활용을 해서 일단 위쪽으로 9kN, 그리고 아랫방향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분포 하중 같은 경우는 이 분포 하중의 크기 곱하기 이쪽 부분에 이제 길이 값이 되게 되는데, 일단 균일 분포 하중이라고 하면 바로 이제 길이 값을 곱해주면 되지만, 이제 삼각 분포 하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례식을 세워서 이제 그쪽 지점의 x점에 대한 또 분포력을 구해서 이제 그 부분을 고려를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x만큼 갔을 때의 이쪽 부분에 작용하는 분포력을 우리가 구해보면, 일단 이 x라는 길이를 곱해야 할 것이고, 일단 이쪽 부분에 대한 값은 우리가 이제 이런 삼각형의 비례식에 의해서 이제 6대 9는 이제 이 부분을 만일 x라고 하게 되면 x가 아니고 이제 y라고 하게 되면 y 대 이제 x라고 해서 이제 이쪽 부분에 길이가 아니고 이제 분포력을 산출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3분의 2 x라는 분포력으로 이제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서 다시 이제 우리가 또 집중 하중을 구해보면 결국 이제 이 분포력 곱하기 이쪽 길이 값이 되게 되므로, 결국 이쪽 부분에 대한 집중 하중의 값은 이제 3분의 1 x제곱 kN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평형 방정식을 우리가 고려를 할 때는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더 이상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이제 평형 방정식은 이제 위쪽 방향으로 9kN, 이제 아랫 방향으로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그리고 전단력도 이제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V는 이꼬르 0이 되어서, 따라서 이제 이 수식을 그대로 이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이 수식을 이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V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이제 V는 이제 전단력 방정식은 이제 9-3분의 2 x 제곱으로 3분의 x 제곱으로 이제 방정식을 우리가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모멘트 평형에 의해서 이제 그 시계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쪽 부분은 플러스 m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각 분포화 중에 그 집중화 중에 작용점은 이제 3분의 2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모멘트를 산출을 해보면 이제 이 3분의 x가 곱해져서, 따라서 이제 3분의 1 x 제곱 곱하기 3분의 x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9kN은 이제 x만큼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제 9x가 되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모멘트에 대한 방정식은 9x-9분의 x 세제곱으로 이제 방정식을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이 방정식이 이퀘이션이 이제 0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데, 일단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지금 이 방정식은 3차 방정식이지만 이제 양변을 x로 나누면 결국 이제 2차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2차 방정식을 풀면 이제 근을 구해보면 x는 이제 5.2m가 이제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단력이 이제 0이 되는 지점이 이제 일반적으로 최대 부핀 모멘트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x의 그 구한값을 이제 이 모멘트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우리가 최대 모멘트는 이제 31.2kNm로 산출을 할 수 있고, 이제 선도를 그려야 하는데, 일단 전단력 선도에서 우리가 그 0이 되는 지점을 구했기 때문에 일단 이 점을 통과를 하는 어떤 우리가 선도를 그려야 될 것이고, 일단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9kN이 위로 갔기 때문에 이제 일단 9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제 그 플러스 18kN인데, 일단 분포 하중을 이제 미분한 것이 우리가 전단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결국 미분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균일 분포 하중이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직선의 형태로 나왔지만, 지금 이제 분포 하중 자체가 이러한 1차 직선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차 직선을 미분을 하면 이제 2차 그 곡선이 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단력의 크기가 이제 아랫방향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의 방향이 이제 갈수록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울기의 값은 이제 갈수록 점점 더 이제 가파르게 되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러한 식의 곡선이 이제 그려지게 되고, 일단 어떤 다른 하중 없이 이제 균일하게 이렇게 증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곡선으로 이러한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기울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그 위로 볼록인 형태의 이제 그 곡선으로 이제 2차 곡선으로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은 이제 우리가 전단력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이 그 방정식의 그 곡선을 그려보면 이제 이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그 이러한 식의 곡선이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 이 부분에서 우리가 최대 모멘트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일단 이제 모멘트 선도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미분을 하면 일단 3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일단 전단력의 값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식으로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것이고, 만일에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제 이러한 이퀘이션에 의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단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 또 하나의 변곡점이 더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이러한 식의 이제 선도가 이제 그려진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 부분의 넓이 값이 최대 모멘트 값이므로 이제 이 부분을 적분을 해보면 이 그 방정식을 적분을 하면 이제 다음에 방정식으로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 방정식에 5.2를 대입을 하면 이제 31.2가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역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수학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이제 제대로 역학을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의 어떤 우리가 미분과 적분에 대한 개념만 알면 되지만 이제 보의 처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미분 방정식까지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이제 수학 공부를 이제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